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12월 4주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의 한 주간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일단 강남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한 주간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실거래라든가 이런 움직임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시점인 것 같고, 다만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조짐은 있다? 이 정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로 보이는 거는 확실히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이 다 후행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론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그냥 대세 하락기여도 반등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거래가나 이런 건 후행이기 때문에 현 시점 오늘 내일은 매수세가 생겼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한 주에 뭔가 반등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이 시점이 지금 CPI 발표되기 전이거든요. 그 전에도 뭔가 이제 매수세가 붙었다 막 이런 짤들이 단톡방 같은데 막 돌고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어디 지역인데 매수자들 뭐 하루에 전화 몇 통 왔다고 하네요. 막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물론 많을 수 있겠지만 취득세나 종부세 같은 거를 건드려서 이렇게 반등론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반등이 발생하고 이런 거는 아직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든 아니면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알고 있든 이러는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자금을 금리가 좋다 그래서 뭐 3년물 막 이런 거에 넣는 게 아니라 3개월 미만의 그런 단기 자금에 굉장히 많이 돈이 쏠려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지금 경기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거에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금리가 더 높은 뭐 3년물 이런 데 안 가고 단기 자금에 지금 뭔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이 되게 많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좀 유동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중에도.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고점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단기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오게 되면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좀 이렇게 큰 자금을 이제 운용하는 분들은 금리가 진짜 다시 낮아지려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반등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모르는 건데 아무도. 근데 그거에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반등론을 점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있었던 미국의 CPI 발표되면서 그 미국 주식 가격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이 좀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반등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피번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강남 시장에는 확실히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젊은 부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고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막 계속 이제 건전한 토론들을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좀 반등론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재밌었던 해프닝, 화제가 된 거래라고 하면은 압구정 한양 5차에 하락 거래가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야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냥 뭐가 얘기가 있길래 압구정 한양 5차에 하락 거래가 좀 많이 찍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주제로 선정한 이유도 그 거래를 봤더니 그 문제의 거래가 요 거래예요. 요 거래인데 26억 8천입니다. 직전 거래 대비 28억 9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이제 카톡방 같은 데서 있었던 그런 루머 같은 건 뭔가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요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대치동이나 도곡동 뭐 이런데 5억, 6억 이런 하락거래도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 특수거래인지 증여성 거래인지 정상 거래인지 우리도 지금 모르지만, 근데 이런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정상 거래여도 단지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그 안에서 뭐 힘들어지는 사람 한두 명 생길 수 있는 거라 충분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재밌었던 포인트는 압구정이 지금 이 시국에 2억 빠진 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2억 빠진 거래가 하나 나온 게 그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인데 압구정, 청담, 삼성 이런 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하락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구나. 얘네들은 아직
안 빠지겠지, 얘네들은 굳건하겠지, 그들만의 리그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에 반증인 것 같아요. 지금 2억 빠진 거래에서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되고 막 그랬던 내용이. 근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화제가 됐던 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 시작이 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아니라 본인 지인이 이제 이 압구정 현대 오차를 거래를 했는데 되게 싸게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떤 거래냐에 관해서 되게 루머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32평이 26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2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진짜 화제가 됐던 거는 39평이 23억에 거래가 됐다, 이런 루머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38평이 23억에 거래가 됐어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었던 상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다른 매체에서 38평 23억 거래는 허위 사실이고 실제로는 그 32평 26억 8천의 거래가 맞다, 실거래가가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실거래가가 13일인가 12일인가 그때 떴어요. 결과적으로는 38평 23억 거래는 헛소리였고 32평 26억 8천 거래는 실제 거래가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2억 빠진 게 결과론적으로는 요 거래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와전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평수는 늘어나고 거래 금액은 23억으로 많이 빠진 거래처럼 소문이 와전되면서 화제가 됐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압구정 한양 5차 32평에 26억 8천에 거래된 요 케이스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워낙에 좀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헛소문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사실 반등론도 그냥 헛소문인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단톡방에 막 짤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녀요 요즘에. 뭐 어디 부동산인데 뭐 오늘 매수자가 뭐 20통 전화 왔네, 막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좀 신뢰가 많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고 명확한 데이터랑 같이 보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게 지금 같은 시국에 중요하지 않나. 커뮤니티 같은 데 너무 막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보기도 불가능하고. 일단 그렇다. 그 다음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3주호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대치권이 지금 강남 주택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개포동의 대단지 입주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번 주에 마침 또 도곡 삼성 레미안 24평 이 5억 하락한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요게 또 화제 아닌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요 거래입니다. 이게 도곡 삼성 레미안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타워필리스 2차가 있는 도곡역에서 거의 바로 근처예요. 2001년에 지어진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24평형이 16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5억 정도 빠진 금액으로 1년 정도인 거죠. 1년 2개월. 그래서 요게 또 이렇게 빠졌어? 개포동 대단지 입주 영향인가? 특수거래인가? 뭔가 또 이런 시선들이 있는 상황인데,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어떤 거래인지 요 데이터 하나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음 거래, 다다음 거래를 같이 참고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상 거래여도. 그 다음으로 잠원동화 24평 8억 하락 소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두 개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잠원동화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의 그 반포자이 맞은편에 있는 동화 아파트라고 방금 봤던 도곡 삼성 레미안이랑 또 연식도 비슷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24평형이 직전 거래 대비 8억 정도 빠진 금액으로 실거래 가격이 되면서 8개월 만에 8억이 빠진 거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왜 가져왔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지금 같은 시기를 맞아서 이제 강남 같은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이런 키워드도 많이 화제가 되지만, 강남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형 갈아타기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되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전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24평이나 뭐 30평대 이런 것들은 하락 거래가 최근에 지금 강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타워팰리스 케이스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것만 봐도 도곡 삼성 레미안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되는데, 타워팰리스 2차 여기 도곡 삼성 레미안 바로 옆이죠. 이 타워팰리스 2차의 66평이 올해 10월 20일 날 43억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2억 6천이 오른 금액으로 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나는 20평대나 30평대를 팔고 이제 강남의 대형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형들은 좀 안 빠지고, 이게 아직 안 빠진 건지 앞으로도 안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거는 지금 빠지고 있어. 이러니까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강남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 밖에서 강남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강남 내부적으로 대형 갈아타기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그러니까 대형이 늦게 하락을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양극화가 되면서 대형은 더 가고 중소형은 빠지고 이런 흐름이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형이 그냥 절대량이 훨씬 적은 게 맞고 그 전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대형을 선호하는 뭔가 이런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양극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강남에 공급이 많다고 하는 것들도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 내후년에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중소형인 거죠. 대형은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주목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형은 언제 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의 양극화되면서 대형이 좀 굳건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에 좀 힘이 실리다 보니까 대형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런 층의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더 좋은 중형이나 더 좋은 중소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까? 왜냐면은 대형이 지금 여기서 빠져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분들은 대형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이분들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1순위가 대형이었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2순위로 이제 갈 텐데 그게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추이가 주목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1주택자 위주의 갈아타기 시장 여기랑 우리가 또 자주 얘기하는 이런 고급 주거 시장이랑 또 특성값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나인원 케이스를 봐도 지금 같은 시국에서 이렇게 높은 신고가 소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나인원이 이런 대형 위주의 단지라는 것도 있지만 하이엔드 부동산이라는 특성값이 또 많이 강하기 때문에 굳건한 느낌이 똘똘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런 느낌 때문에 꼭 대형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느낌이 나는 단지들은 중소형이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박태양 12월 4주 매주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최근에 매수자분들도 금매를 못 잡고 있고 또 금매물 매도자분들도 못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일들을 벌리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주간박태양을 어떻게 찍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평일 낮에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고퀄리티 영상으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